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수익률은 22%이지만 반도체 주식치고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기존 메모리 사업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전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물론 마이크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세계 1위, 3위 메모리 업체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사주 매입보다 10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TSMC는 당장 내년 카펙스를 역대급으로 늘리면서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데 삼성은 평택과 미국 공장 건설을 중단하면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SK하이닉스를 투자하면 되지 왜 마이크론을 투자하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주식이며 미국의 유일한 메모리 기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가 미국에 상장했으면 시총이 지금보다 두세 배 커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올해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마이크론이 더 좋습니다. HBM 수혜를 엄청나게 받은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의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7월까지는 비유가 엄청나게 날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것만 봐도 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이크론을 분석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킹 알파가 분석해서 알려주는 세 가지 레이팅 지표가 모두 4점 이상이고 월스트리트 평점은 4.58인데요. 엔비디아와 애플 지표를 가져와 봤는데 마이크론이 훨씬 높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라서 지표가 낮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마이크론의 지표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팩터 등급은 엔비디아만큼 좋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가치 지표가 제일 낮은 F등급인 이유는 바로 현재 주가가 미래 실적을 선반영했기에 지금 가치 지표들이 고평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익성이나 성장률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을 등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은 아직 모든 지표가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레이팅 지표가 압도적으로 좋은 이유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지표가 주가를 매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 지표가 좋다고 모든 주식이 다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참고해볼 만하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의 현재 상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한 이유는 일단 메모리 관련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랜드 시장 쉽지 않아 보이는데 ESSD를 제외하고는 전부 4분기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탈로 봐서도 4분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2025년에도 수요 약화 등으로 인해 디램 가격이 상승하기 힘들 수 있다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처럼 아직 본격적으로 HBM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이크론의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HBM 때문입니다. 제 채널은 네이버 2700개 채널 중에서 3위, 현재 재테크 분야는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 20회 이상 글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봐주시고 있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3,900원에 텔레그램 채널 접속 및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많은 유튜버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사용하는 investing.com 프로 구독권을 41% 할인해서 구독이 가능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AI가 추천한 주식과 수많은 지표들 그리고 실시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실적과 기관들의 목표 주가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BM 점유율 자료입니다. 2023년, 2025년인데 2025년은 예상치입니다.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블랙엘 칩에도 마이크론의 HBM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블랙엘 칩에도 자사의 HBM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엔비디아와 협업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이크론은 자사의 HBM3E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H200 텐서 코어 GPU에 사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블랙의 시리즈에도 마이크론의 HBM 메모리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시스템에 맞춘 제품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올해 2월 마이크론은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아직 삼성전자만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HBM 점유율을 더 빨리 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망치가 실적에 반영되어 있을까요? 마이크론의 다음 분기 예상 실적치입니다. 최근 들어서 실적 예상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엔비디아 실적 때문이죠.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마이크론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일 칩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기 때문이죠. 예상 매출과 예상 EPS입니다.
크게 급등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EPS와 매출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의 포워드 PER은 11.5, 포워드 PEG는 무려 0.2입니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적자였기에 추세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PER은 무려 139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PER을 보면 20에서 30 부근이었고 섹터 평균은 25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자료에서 회계연도 2015년 예상 EPS가 8.9달러이니 PER 25를 기준으로 예상 주가를 계산해보면 222.5달러가 나옵니다. 118%나 상승이 가능한 것이죠. 보수적으로 PER을 20으로 잡아도 178달러이며 74% 상승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마이크론을 매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겨울이 온다라는 보고서를 낸 모건스탠리도 마이크론의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반도체 보조금도 큰 문제가 없으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마이크론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아닌 엔비디아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마이크론이 엔비디아한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앞서 봤듯이 기존 메모리 사업의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망하면 마이크론도 같이 망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기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하면 충분히 강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이크론이 관심이 가는 건 주가 수익률이 엔비디아에 비해 한참 남기에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도 좋고 전망도 좋지만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시장 평가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도 22년 10달러까지 떨어진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더 자세한 분석과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 앞으로 크게 상승할 주식을 골라내야 합니다. 제 영상만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안되고 추가로 자료 등을 찾아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